제주 지역 수돗물의 절반 가까이가 땅속으로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수자원본부가 6년 동안 이런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에 오늘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일까지 최고 12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 레저 자격증 교육이 취업 준비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자격증으로 취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 말기 일본군은 본토 방위를 위한 최후의 결전을 제주에서 준비했습니다. 제주도민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던 이른바 결 7호 작전을 고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도 내 가정으로 공급되는 수돗물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땅속으로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제주도 수자원본부가 6년 동안이나 이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을 해왔다는 겁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지하수와 빗물을 모아두는 제주시내 한 정수장. 제주도 수자원본부는 이런 정수장 16곳을 통해 가정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수장에서 보관 중인 물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2%가 가정으로 공급되는 과정에서 모두 새어나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 평균 누수율인 10%보다 4배나 많은 겁니다. 수자원본부는 지난 2008년 말 정밀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와 도의회는 물론 환경부에도 누수율이 15%라고 허위 보고해오다 최근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예산이 부족해 낡은 수도관을 보수하지 못했고 국비 지원을 받으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국비를 지원받는 규모 산정이 있어서 어떠한 거기에도 이 부담감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비효율적인 그 공기업 경영과 관련된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하지만 상수도 사업은 민자 유치로 하라며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는 바람에 국비 지원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해마다 수돗물 1,200만 톤, 500억 원어치만 땅속으로 새어나갔습니다. 이 부분을 은폐 축소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가 예산 투입이라든가 이런 기회를 상실시켜버렸다. 이게 대단한 문제인 것 같아요. 수자원본부는 환경부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환경부는 부인했고 수자원본부의 허위 서류 제출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반가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뭄으로 애탔던 농민들에게는 그야말로 단비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열흘 전 파종을 마친 당근밭. 날마다 스프링클러를 작동시킨 덕분에 새순이 조금씩 올라왔습니다. 오후부터 조금씩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오늘은 스프링클러를 멈췄습니다. 극심한 가뭄에 파종을 다시 해야 하나 고민했던 농민들은 한박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단비라고 하면 가소평가고 다이아몬드비죠, 다이아몬드비. 천금보다 더 귀중한 이제 몬드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소중한 비가 내려졌습니다. 무더위에 제때 자라지 못한 녹두와 콩도 모처럼 목을 축이며 생기를 찾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비다운 비가 내리면서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태풍 차놈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온 뒤 제주에는 5mm 이상의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까지 30에서 80mm, 산간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에 의해 가지고 이제 비가 오고 있는데요. 이 비는 내일 오후까지 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비로 무더위는 한풀 꺾이겠고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중반에도 비가 오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강정 해군기지와 용산 참사 등 비민주적인 절차로 국책사업을 강행하다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화합해야 한다며 정치적 반대자를 포용하는 국민 대통합 사면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모레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 명단을 최종 확정합니다. 뜨거운 여름날 취업 준비생들은 더위와 싸우며 스펙 쌓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해양 레저 자격증으로 좁은 취업의 문을 뚫겠다며 이색 강좌에 취업 준비생들이 몰렸습니다. 박지연 기자입니다. 취업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스킨 스쿠버 교육이 한창입니다. 공기통을 메고 바다에 뛰어드는 기초적인 기술부터 바닷속에서 일정한 수심을 유지하면서 헤엄치는 고급 기술까지. 처음 배워보는 스쿠버 기술이 어려운 데다 바닷속이 낯설고 두렵기도 하지만 취업을 위한 열정만큼은 누구 못지않게 뜨겁습니다. 제가 조종 면허 1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걸 더불어서 이제 인명구조랑 그다음에 다이버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제가 향후에 먹거리나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듣게 되었습니다. 레저를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자격증 취득하면 취업에 도움이 되니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한 심폐소생술 실습도 필수. 이번 강좌에 참여한 취업 준비생은 모두 20명. 스킨 스쿠버를 비롯해 해양 레저 자격증 7개까지 딸 수 있습니다. 리조트와 호텔은 물론 해양 레저 업체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들입니다. 현재 지금 제주도가 해양 레저에 대한 어떤 산업이 많이 부각도 되고 있고 부각되는 만큼 그런 전문 인력들이 많이 현재 인력들이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늘구멍보다 뚫기 어렵다는 취업. 제주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자격증으로 취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한국과 중국, 몽골과 러시아가 함께 추진하는 광역 두만간 개발 계획에 제주도가 참여합니다. 제주도는 최근 몽골에서 열린 광역 두만강 개발계획 지방정부 협의체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해 제주를 다목적 관광지 프로젝트의 주요 거점으로 등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참가가 정식 승인되면 관광과 교통, 에너지와 환경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전쟁 말기 일본은 제주도에서 미군을 막아 자신들의 본토를 지키겠다는 이른바 결 7호 작전을 세웠습니다. 제주도민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이 작전은 일본의 침략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의 폐색이 짙어가던 1945년 초 제주도에 주둔하는 일본군은 7만 5천 명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알뜨르 비행장 일대는 병납고와 고사포 진지, 지하 벙커를 갖춘 군사 요새로 구축됐고 해안과 중산 간에도 각종 군사 시설이 만들어졌습니다. 일본 본토로 진격해오는 미군을 제주도에서 막겠다는 이른바 결 7호 작전을 준비한 겁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에 미국이 일본을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교두보였다. 이런 전략적인 그런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제주도 전역을 군사 요새로 만드는 강제 노역에 동원됐던 도민들의 고초는 극심했습니다. 저 비행장에 몇 년을 만들어주고 이게 뭐 요즘 같이 기계가 셔시면 하지만은 사람 힘으로 하지는 한 몇 년 걸린 거죠. 이거 한 4, 5년 걸려서. 결7호 작전이 현실화됐다면 제주가 미군과 일본군의 전장터로 변하면서 주민이 대량 희생된 제2의 오키나와의 운명을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또 특히 일본에 있는 전문가까지도 제주도는 오키나와만큼 아니 오히려 더 많은 피해가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폭 투하로 전쟁이 예상보다 빨리 끝나 결7호 작전은 실행되지 않았지만 군사시설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일본 본토와 천황제를 지키기 위해 제주도민을 제물로 삼으려던 결7호 작전은 일본의 침략상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광복 70주년 임시 공휴일 근무를 놓고 기관별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임시 공휴일인 오는 14일에도 근무하는 기업체와 주민들을 위해
여권 발급 등 민원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오는 14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 240건을 모두 연기하기로 했고 일부 병원들은 환자들에게 휴일 가상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논평을 통해 제주도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의료와 시민단체가 위원을 추천할 기한을 3일밖에 주지 않은 것은 졸속 행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위원 중에 공무원 숫자를 늘린 것은 영리병원 심의에서 제주도의 의도를 관철시키려는 꼼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위원 추천 기한은 사전에 협의했고 공무원 숫자는 조례에 따라 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1일 왕따 논란을 빚었던 제주 시내 모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학교에서 전출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해당 학교 상급기관의 전출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1일 정기 인사에서 교육청 소속 교원으로 전입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해당 교사에 대한 처분은 정리되지 않았지만 도민들의 정서를 감안해 전출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 차장제 신설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창일 의원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주지방경찰청 차장제 신설 건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9월 기획재정부의 심사를 거쳐 국회 의결을 거치면 내년도 직제 법령이 개정되고 제주지방경찰청의 경무관급 차장 자리가 신설됩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제주시 애월읍 65살 고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 씨는 어젯밤 11시쯤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112에 불을 지르겠다며 신고한 뒤 옷을 쌓아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붙잡혔고 불은 옷가지 일부만 태웠습니다. 제주 지역의 서비스업과 소매 판매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제주 지역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은 5.9%로 전국 평균 2.4%보다 2배 이상 높았고 부동산과 임대업이 19.6%, 금융과 보험업은 18.1% 증가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